2024년 2월 3일 ITQ 엑셀 A형 제1작업의 데이터 입력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1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ITQ 시험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ITQ 정답 파일을 갖다가 저장하는 위치와 그 다음에 ITQ 정답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고 수험번호 8자리에 다시 이름을 이용해서 저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출하는 그 엑셀 정답 파일을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트는 총 4개로 1작업부터 4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는 A열은 연료비 1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1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엑셀에 와가지고요. 일단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가지고 저장 눌러서 폴더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라고 그랬고요. 저장하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트가 총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에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4작업에 들어가는 건 그래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를 넣을 때 시트도 함께 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트를 3개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트가 하나밖에 없고요.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시트 2개, 그 다음에 시트 3개 만든 다음에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그래서 시트마다 한 문제씩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제1 작업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 2도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이라고 넣어주고 시트 3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시트별로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반 작성 용에서 하라고 한 거는 이 모든 시트의 A열의 넓이를 값을 1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시트씩 해도 되지만 그러면 시간이 번거로우니까 1 작업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선택을 더할 때는 Shift 누르면 되죠. 1 작업 선택해서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2 작업, 3 작업을 클릭하면 3개의 시트가 동시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A열에 와가지고요. A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클릭하는 순간 A열 전체가 선택이 됐고 그다음에 A라고 하는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열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넓이 들어가서 값을 1이라고 주고 확인 눌러주면 3개의 시트에 모두 다 A열은 1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이러고서 그냥 막 데이터를 1작업에 들어 데이터를 막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이렇게 3개가 동시에 선택되어 있을 때는 보면 여기 이름 옆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시트를 동시에 작업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한 시트씩 한 문제씩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3개 선택 여기 그룹이라고 나오는 선택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작업을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 들어갈 때는 꼭 제1작업만 활성화되어 있는지 2, 3 작업이 죽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1작업에 오면 1작업은 여기 출력 형태처럼 표 서식을 작성하고 이 표에 비어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에다가 함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 이 출력 형태처럼 데이터를 똑같이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문제의 출력 형태와 그다음에 이 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조건에 나와 있지 않는 건 뭐냐면 행의 높이입니다. 일작업을 시작할 때는 여기 행들을 선택해서 그 행들의 높이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행 높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숫자 1, 행의 번호 1번에서 와가지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 한 5번, 6번 넉넉하게 행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행의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행 높이를 선택한 다음에 행의 높이 값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ITQ 그 사이트에 올라온 정답 파일은 21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22 정도 주면 되게 여유롭게 이 출력 형태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2라고 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행 높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풀어주고요. 이제 요것만 이 문제 없는 조건인 행 높이만 지정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출력 형태를 보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조건들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표를 먼저 입력하는데 항상 ITQ 시험에 나오는 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B4부터 J14까지.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요까지 이렇게 요 안에 표가 들어가게끔 항상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자 오타 없이 타자를 빨리 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B4부터 J14를 블럭을 잡아 놓고 그리고 나서 입력하면 이렇게 관리 코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블럭을 잡아놓고 내용을 입력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B14에서 엔터를 치면 B15로 가는 게 아니라 C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다만 오타가 나거나 실수로 이렇게 바탕을 클릭해 버린다거나 하면 이 블럭이 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타자가 느리거나 오타가 많으신 분한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가 좀 느리신 분들은 B부터 B4부터 J14까지를 잡아주고요. 선을 그려놓고 입력하는 게 줄이나 열이 혼돈이 없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홈에 와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지에 보면 바깥쪽으로 검은색 두꺼운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요 선택 풀지 말고 모든 테두리 주자마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주고요. 그리고 나면 또 안쪽에 보면 첫 번째 줄이랑 밑에 두 번째 줄을 띄워놓은 사이가 두꺼운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한 줄과 아래 두 줄 남겨놓고 블럭을 잡고요. 그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주면은 일단 선 모양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 모양을 만들고 입력을 하게 되면 행이나 열이 조금 덜 혼돈스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입력하기 전에 여기 보면 병합되어 있는 셀들이 있고 대각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합되어 있는 셀은 미리 병합을 해놓고 입력하는 게 입력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병합할 셀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3개,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여기 3개,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이렇게 3군데, 4군데거든요. 이렇게 4군데를 병합해야 되는데 하나씩 선택해서 병합해도 되지만 그 더하기 선택 영역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셀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음 선택 영역도 더해집니다. 여기가 더해졌고요. 그다음 여기가 더해졌고 여기가 더해져서 4개의 선택 영역이 각각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3개가 각각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만 대각선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셀을 선택하고 여기 선 모양에 들어가면 대각선이 없습니다. 맨 아래에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게 되면 셀 서식 창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테두리 탭에 대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선 모양까지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품명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4번째 열에 오면은 판매가라고 넣어주고 이 하나의 셀 안에서 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판매가에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한 셀 안에서 줄을 바꿀 때는 Alt 엔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쳐서 옆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그 다음에 중량,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나왔습니다. 한 셀 안에서 2줄이.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Alt 엔터 눌러가지고 줄 바꿔줘서 두 번째 줄 넣어주고 탭키 눌러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입력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했으면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보면서 기본적인 모양 틀을 만들어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면은 글자가 다 잘려 있습니다. 지금 열의 넓이가 좁아서 잘려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열의 넓이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조절하고 싶으면 D와 E 사이에 막대기가 나왔을 때 이 막대기일 때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내용물에 맞게끔 자동으로 딱 늘어납니다. 뭐 조금 더 늘리고 싶으면 더 늘려도 되고요. 그래서 열 넓이를 갖다가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좀 여유롭게 늘려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사행 같은 경우는 행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줄이 들어가 있는 셀이 지금 글자가 잘렸습니다. 그럼 사행만 행높이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4와 5 사이에서 짝대기가 나왔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사행에 들어가 있는 행의 높이만큼 내용물의 높이만큼 자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주면 지금 데이터와 표 모양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에 11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핵에는 오른쪽 정렬을 주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주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1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위에 결제랑 팀장, 과장 이 부분 글자까지도 모두 다 굴림체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1작업에 있는 모든 셀을 선택해서 굴림체에 11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A와 그다음에 행번호 1번 사이에 요 모서리를 갖다가 클릭해 주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굴림에 그 다음에 11포인트 여기 지금 11포인트로 돼 있죠.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운데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가운데로 전체를 주고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됐고 그런 다음에 숫자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숫자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주라 그랬으니까 여기 선택을 해가지고요. 오른쪽 정렬을 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출력 형태에 봤을 때 뭐가 다른가요? 뭐 13,000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천자리 구분 기호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해당하는 셀만 선택을 해서 여기 위에 표시 형식에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천자리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전월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량 부분에 가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해주긴 할 건데 이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소수점을 맞춰 주겠습니다. 소수점은 요게 늘어나는 거고요. 자릿수를 늘리는 거고 이건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하나를 늘려서 두 개가 늘었네요. 그럼 한 자리까지. 그러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끔 요렇게 맞춰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번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글꼴과 정렬과 그 다음에 이런 숫자에 대한 모양을 기본적으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도형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십자형 도형을 넣고 오프셋 오른쪽에다가 그 다음 글꼴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에 가가지고 여기 도형 중에 십자형 도형 어디 있나요? 여기 십자형 도형이 있네요. 클릭해 가지고 여기 B부터 문제지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 H 조금 앞까지 H 앞부분까지 이렇게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보니까 도형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모서리가 굉장히 조그맣게 되어 있죠. 우리 모서리가 좀 너무 넓고요. 그러면은 도형을 선택했을 때 여기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꺾어지는 모서리를 조절을 하는 조절점인데요. 이 노란색 조절점을 잡아 당겨서 저것과 문제지 출력된 십자형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고 나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주고 그런 다음에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도형부터 선택을 해가지고요. 도형을 선택하면 상단 메뉴에 도형을 선택되었을 때만 나오는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오고 여기 채우기 색깔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을 주라 그랬죠. 표준색에 있는 노란 색깔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한테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주는 거고요. 거기에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오른쪽 여기 두 번째 거를 주면은 그림자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도형은 됐고요.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속성은 뭐였나요? 굴림의 24에 굵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가가지고 이렇게 굴림이라고 넣어주고요. 글자는 24 크기 24로 넣어주고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세로로 가운데 가로로 가운데 그리고 진하게까지 주게 되면은 글자에 대한 지정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고요. 그 옆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임의의 셀에다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어떤 다른 자리에다가 이 결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 갖고 붙인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어딘가 임의의 자리에다 만들었던 이 표는 꼭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만들어서 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거나 여기다가 만들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요 대각선 아래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결제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과장이라고 넣어주고, 대표라고 넣어주고, 우리가 전체 셀에다가 막 굴림의 11포인트에다 가운데 맞춤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굴림 11포인트의 가운데 맞춤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라고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셀만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그 다음에 결제는 세로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얼트 엔터로 두 줄로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 위에 메뉴에 보면 세로 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쓰기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열의 넓이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행의 높이 조절해줘가지고 표를 완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나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블럭으로 싹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홈에 가면은 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복사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림으로 복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면 글자를 갖다가 그림으로 복사해 주는 거고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기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일 자리에 와가지고 뭐 컨트롤 V 그냥 단축키 쓰면은 이 데이터가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복사할 때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복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위치만 맞춰서 여기에 문제지와 같은 위치 정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알을 더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해서 그림이기 때문에 크기는 마음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문제지에서 얘기했던 게 뭔가요? 원본은 꼭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들었던 표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를 누르면 물어보죠. 뭐 셀 전체, 뭐 행 전체 없애버리면 되죠. 그래서 없애버리면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임의 장소에 만들었던 건 없애주고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지금 여기도 끝났고요. 그 다음 조건은 뭐냐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에다가 주황색 색깔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더하기 할 땐 컨트롤 키를 누른다 그랬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관리 코드와 원산지 셀을 선택해 주면 세 개가 선택됐습니다. 이 세 개의 선택 영역 모두에다가 바탕색을 주는데 여기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 이렇게 주면 지금 색깔도 입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 가지고 H14셀에다가 관리 코드 여기 관리 코드 부분이 여기에다가 요 자리에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H14셀을 선택하고요.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요 관리 코드 부분이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상단 메뉴의 데이터에 가게 되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데이터 유효성이란 건 뭐냐면 이 선택되어져 있는 셀에다가 어떤 제한을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 셀에는 문자를 입력하면 문자가 입력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정의의 제한을 주는 대로만
해당하는 내용만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지에서는 여기 관리 코드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목록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목록이 어디냐면 원본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관리 코드의 5행부터 12행을 이렇게 뜩 드래그로 선택해주면 원본의 영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이 생겼고요. 클릭해보면 이셀 하나에 H14셀 안에 하나에 이렇게 목록이 생겼습니다. 문제지와 똑같이 첫 번째 목록을 클릭해주면 지금 이 조건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G5부터 G12에다가 숫자 뒤에 킬로그램을 갖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숫자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뒤에 킬로그램이 나오도록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량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1.0kg이라 입력을 하면은 숫자와 문자가 함께 있으면 숫자 계산이 안 되고 문자로 인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입력을 하고 다만 표에서 보여질 때만 킬로그램이 붙어서 우리가 훨씬 보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홈에 가서 표시 형식 이 엑셀에서 기억하는 데이터 값은 숫자만을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엑셀에서 보여질 때만 킬로그램이 붙어서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 형식에 가서 이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셀 서식 창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숫자가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좋으세요. 내가 여기서 부여하는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숫자에 해당하는 게 샵이죠. 샵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점 해가지고 또 샵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어떻게 보여야 돼요? 1.0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샵을 쓰게 되면 0이라고 하는 유효하지 않은 숫자는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근데 0도 꼭 보여야 된다. 그럼 0이라고 넣어주면 0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샵을 놔두게 되면은 여기 0.5에서 0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샵으로 쓰시면 안 되고 꼭 이렇게 0.5 그다음에 1.0 같이 0이라는 숫자가 꼭 보여야 될 경우에는 자릿수에서 0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다가 뭘 붙여주는 거죠? 문제지에서 해줬던 킬로그램인데 다 소문자로 들어갑니다. 대문자, 소문자 잘 구별하시고요. 킬로그램 들어가서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식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렇게 보일 거다.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예, 첫째 자리 0이나 그 다음에 1의 자리 0이 다 보이면서 킬로그램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가 조건이 남았네요. H5부터 H12의 전월 판매량으로 이름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 영역 어떤 셀은 모든 셀에는 이름이 있죠. A1, A2 뭐 이런 식으로 자리에 셀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셀의 범위, 넓은 어떤 해당하는 범위 전체에다가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월 판매량이 있는데요. 이 한 셀을 선택하게 되면 H5라고 하는 게 이 셀의 이름은 H5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H5부터 H12를 선택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주게 되면 나중에 함수 계산식을 할 때 이름이 있으면 어떤 범위 지정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요. 이름을 주는 건 여기가 이름 창입니다. 이름 상자. 여기서 클릭해 가지고 이 범위의 이름은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고 엔터를 주게 되면 이 범위에 대해서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한 셀씩 선택하면 한 셀의 이름이 나오지만 범위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에 이름창에 제가 부여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의 내용을 입력하고 표의 조건까지 입력했습니다.